세탁소 구석에 낡은 피아노, 그 앞에 앉은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 유럽 유학파 출신의 유망한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 믿기시겠어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사람이 왜 서울 마포골목의 세탁소에서 셔츠를 다림질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꿈, 포기했던 삶, 그러나 다시 피어난 용기와 희망에 관한 감동 사연입니다. 특히 마음 한켠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안고 계신 분들께 이 사연은 깊은 울림과 위로를 드릴 것입니다. 아,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인생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노란 간판 하나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청미 세탁소라는 글자가 바랜 간판 아래 문이 덜컥 열립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나성민은 회색 앞치마를 둘러매고 손에 커피를 든 채 세탁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한 그녀는 작은 소리로 신음을 삼키며 천천히 불을 켜고 기계를 점검합니다. 세탁기 옆 구석에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먼지가 덮인 건반 위에는 말라붙은 세제가 묻어 있고 뚜껑엔 작게 금이가 있죠. 그 피아노 앞에선 늘 그렇듯 성미가 조용히 손끝을 얹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내 피아노 뚜껑을 닫고 말없이 돌아섭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청소, 분류, 다림질.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성미는 여전히 하나하나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손놀림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합니다. 세탁 다 됐죠? 급해서요. 성미는 반갑게 웃으며 셔츠를 건넵니다. 어제 새로 입으신 거라 했죠. 이 부분 얼룩 조심해서 다림질했어요. 손님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말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사라지는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성미는 미소를 거둡니다. 그녀에게 익숙한 하루의 한 장면이 또 지나갑니다. 퇴근 시간 즈음. 문을 닫기 전 성미는 작은 스피커에 클래식 음악을 틉니다. 쇼팽의 녹턴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피아노 곡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혀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피아노를 바라보는 순간 밖에서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립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지우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아까 피아노 소리. 저 들었어요. 저 그거 배우고 싶어요. 성민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문을 닫으려 합니다. 피아노? 아휴, 그건 이제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옛날 물건일 뿐이야. 지우는 단단한 눈으로 말합니다. 근데 손가락 움직이는 거 진짜 멋졌어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성민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건 그냥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단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늦었어. 지우는 아쉬운 얼굴로 돌아서지만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 진짜예요. 문이 닫히고 세탁소 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성민은 천천히 피아노로 다가갑니다. 손끝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갑니다. 오래된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듯합니다. 세탁소 셔터가 내려간 늦은 밤. 작은 전등 아래 나성민은 구석 피아노 앞에 조용히 앉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길거리의 자동차 경적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열고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립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조심스레 도레미 한 음을 눌러봅니다. 탁! 소리는 맑지는 않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쉽니다. 한음, 또 한음. 그녀의 손끝이 움직일수록 잊고 있던 선율이 머릿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회상 그녀가 피아노와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입니다. 장면은 파리. 1980년대 말. 성민은 검정 드레스를 입고 유명한 살롱 콘서트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관객들 사이엔 유럽 평단과 클래식 음악계의 권위자들이 앉아 있었죠.
성민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연주하며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숨을 삼키는 정적 뒤로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죠. 성미 양, 당신의 손끝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음악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그날, 성민은 숙소로 돌아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한국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중증 치매 판정. 그리고 병원비와 간병의 책임이 그녀에게 지워졌습니다. 성민은 고민 끝에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잠시 놓는다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랐지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한 번도 다시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탁소는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던 곳이었고 성민은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세월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탁기 모델이 3번 바뀌었고 성미의 손엔 세제의 흔적과 굳은 살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서 중얼입니다.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아직 기억하실까요? 이 손끝의 이야기, 이제는 너무 오래 숨겨둔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들리는 낯익은 목소리. 문 밖에서 지우가 말합니다. 할머니, 혹시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일도 피아노 알려주실 수 있어요? 성민은 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희미한 웃음이었지만 분명 그녀의 마음 어딘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배워보고 싶은 거니? 그럼 한번 해보자꾸나.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같이 세탁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란 문이 열릴 때마다 지우는 꼭 피아노 앞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성민은 처음엔 못 이기는 척 지켜보다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손가락에 힘을 조금 빼봐. 편안하게. 건반은 누르는 게 아니라 터치하는 거란다. 지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1시간씩 비밀 수업을 시작했죠. 성민은 놀랐습니다. 지우는 악보도 처음 보고 건반도 처음인데 곡을 빠르게 익혀갔습니다. 하나를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그 끈질김에 성민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리듬도 잘 타고 너 혹시 음악 수업 많이 받아봤니? 아니요. 학교에서 리코더 불었어요. 그게 다예요. 지우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민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말들이 동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근처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하던 수군거림이 성미의 귀에 들어왔죠. 세탁소에서 무슨 피아노야? 청소나 잘하지. 애는 또 뭘 믿고 거길 들락날락해. 어느 날은 지우의 엄마까지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는 곧장 피아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애한테 피아노를 가르치신다고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세요? 성민은 당황한 듯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지우가 먼저 오고 싶다고 해서 전문적인 건 아니고 그냥. 지우 엄마는 말어리를 끊었습니다. 요즘 피아노 한두 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놀면 몰라도 잘못 가르치면 애만 혼란스러워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난 배우고 싶단 말이야. 할머니한테 배우는 게 진짜 재밌단 말이야. 엄마는 지우를 끌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피아노를 배운다니, 어휴, 창피해서 정말.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피아노 뚜껑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창피하다 그 말,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다음 날, 지우는 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갰지만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냥 연습만 하면 안 돼요? 말 안 시켜도 돼요. 그냥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성민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음악은 흘러나오니까. 자, 오늘은 엘리제를 위하여 시작해볼까? 그 순간 세탁소 안에는
또 한 번 음악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유의 손끝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성미의 눈빛은 오래간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미는 다시 매일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유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잊고 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유와 성미의 세탁소 음악 수업은 어느새 동네에서 은근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본 몇몇 이웃들은 귀엽다, 정겹다며 웃어넘겼지만 곧 그런 분위기엔 균열이 생겼습니다. 특히 맞은편 카페 사장이자 동네 상인의 총무인 박은정 씨는 못마땅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니, 세탁소에서 무슨 피아노야? 여기 상가 분위기 다 흐트러져요. 애들 데려다가 음악회라도 여실 건가요? 성민은 듣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마을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상간의 비전문 음악 교습행위 자제 요청. 익명으로 올라온 그 글엔 세탁소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대상이 성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유는 그 글을 보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요. 다들 싫어하잖아요. 성미는 조용히 지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피아노 치고 싶다면 나는 계속 옆에 있을게. 사람들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거란다. 스쳐 지나가는 거지. 하지만 그 바람은 생각보다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 음악, 연습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며 조심해달라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성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유의 미래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엔 주름지고 지친 얼굴의 노인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성미는 피아노 앞에서 지유의 연습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분명한 감정이 담긴 음표들이 하나씩 튀어나왔습니다. 성미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천천히 곡 하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쇼팽의 이별곡이었습니다. 왼손의 베이스는 조용히 흐르고 오른손의 멜로디는 아슬아슬하게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유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지. 다음 날 성미는 결심한 듯 피아노 앞에 손편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유가 오기 전에 써내려간 그것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음악이 누군가에겐 불편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너의 연주가 참 자랑스러웠단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지유가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본 지유는 말없이 성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무대에 서보고 싶어요. 언젠가 저도요. 성미는 놀란 듯 지유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마음이라면 우리가 준비해보자. 아주 멋진 무대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오랜만에 피아니스트 나성미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던 어느 날 성미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운 천으로 쌓인 검정 가죽 파일. 그 안에는 오래전 그녀가 파리 유학 시절 참가했던 콩쿠르의 상장, 흑백 사진, 그리고 음대 시절의 레슨 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춘 건 한 장의 프로그램. 리사이틀 나성미 피아노 독주회. 종로 문화회관 대공연장. 1996년 3월. 그게 그녀의 마지막 공식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를 끝으로 그녀는 완전히 피아노와 결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모든 것을 꺼내들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지유의 꿈이었습니다. 성미는 그날부터 작은 결심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피아노를 조심스레 닫고 건반 하나하나를 눌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며칠 후엔 근처 악기점에 연락해 조율도 받았습니다. 지유는 성미의 행동 하나하나에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피아노를 고치시는 거예요? 성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무대에 서보고 싶다고. 그럼 준비를 해야지. 내가 서는 무대는
그냥 아무데나 서는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두 사람의 연습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성민은 단지 음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 호흡, 리듬 속의 쉼표까지. 그녀는 마치 다시 무대 위에 선 듯한 눈빛으로 지우를 지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을 작은 음악회 공지가 붙었습니다. 아마추어 학생과 동호인들의 연주를 소개하는 행사였지만 지역 언론도 취재를 나온다는 소식에 작게나마 무대다운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었습니다. 성민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무대에 지우를 세워도 괜찮을까? 그런데 그런 그녀를 먼저 붙잡은 건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나 신청서 써왔어요. 연주는 할머니랑 같이 칠 수 있는 곡으로 할래요. 피아노 두 명이 같이 치는 곡으로요. 저 할머니랑 나란히 앉고 싶어요. 그 말에 성민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동안 무대는 멀기만 했는데 지금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용기 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진심이라면 내가 같이 설게. 지우는 소리 없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으면 나는 무섭지 않아요. 며칠 후 음악회 연습 영상이 마을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조용하던 골목에 다시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칭찬도 있었지만 역시나 일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세탁소 할머니가 무대에 선다고. 애 하나 붙잡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성민은 그런 말들에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란 건 누가 허락해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올라야 할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꿈을 지키는 일은 곧 자신을 다시 꺼내는 일이란 걸요. 작은 커뮤니티 센터 강당.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 주민들이 3355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소박했지만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프로그램지와 꽃다발이 왼쪽 무대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성미와 지우는 대기실이 아닌 복도 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덜덜 떨리자 성미가 손등을 살며시 감쌉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도록 내가 함께 있을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연습했는지 알잖니. 지우는 눈을 꼭 감았다가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피아노 듀엣 부문입니다. 지우 양과 나성미 님이 연주하실 곡은 슈베르트의 포엔즈 군대 행진곡입니다. 사회자의 안내가 끝나자 둘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지우는 작고 긴장한 걸음이었고 성미는 단정한 차림의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오랜만에 무대의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세탁소 할머니 아니야? 피아노를 치신다고. 하지만 연주는 시작됐고 모든 잡음은 단박에 사라졌습니다. 첫 마디가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주선율을 이끌었고 성민은 베이스를 탄탄하게 지탱하며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는 하나의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세탁소의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진 음표들이 강당을 가득 채우며 따뜻한 울림이 되었고 마지막 마디가 끝났을 때 객석은 조용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이내 박수 소리가 하나둘 퍼지더니 곧 강당 전체가 박수로 물들었습니다. 성미는 고개를 숙였고 지우는 활짝 웃으며 성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대 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나성미 선생님 아니신가요? 파리음대 졸업생. 예전 종로 문화회관 독주회에서 뵌 적이 있는데. 성미는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그 남자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놀라웠지만 지금의 연주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음악엔 시간이 묻어있더군요. 깊이 있는 연주였습니다. 곧이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미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활동하던 피아니스트래. 왜 지금껏 말 안 하셨을까? 그 손에 다림질 자국이 아니라 선율이 숨어 있었네. 그날 밤 강당을 떠나던 길목. 지우는 고요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진짜 피아니스트 된 것 같았어요. 성민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그 순간부터 피아니스트였단다.
건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용기만으로도 충분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둔 이야기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일주일. 평소와 다름없이 해가 뜨기 전 나성민은 세탁소 셔터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분위기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세탁소 앞을 서성이던 이웃 아주머니가 수줍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연주 감동이었어요. 혹시 저희 딸도 시간 되실 때 피아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이어 동네 고등학생, 한창 사춘기라 무뚝뚝하기만 하던 민수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날 꼭 좋았어요. 피아노는 잘 모르지만 좀 멋졌어요. 성민은 놀라움과 따뜻함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피아노가 멋지게 들렸다면 너도 그 마음을 가진 거란다. 그날 이후 세탁소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빨래를 맡기러 오는 사람들 외에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 궁금해서 방문한 주민들까지. 누군가 말하던 조롱 섞인 말. 세탁소에서 무슨 피아노냐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세탁소에서 피어나는 음악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박은정 씨가 조심스레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네 상인의 총무로 그동안 가장 강한 시선을 보내던 이였습니다. 그날 연주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죄송했어요. 너무 쉽게 판단했네요. 성민은 잠시 말을 멈추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세탁소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면 낯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저만의 무대가 아니라 동네 모두의 공간이 되었네요. 그녀의 말에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상인회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겨울에 우리 동네만의 작은 음악회 열어보면 어떻겠냐고요. 함께 좋은 기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안에 성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때 음악이 제 전부였지만 이제는 음악이 저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네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날 밤 성민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겨울 골목 음악회 프로그램 초안. 그 옆에는 지유의 이름도 동네 아이들의 이름도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 세탁소는 더 이상 빨래를 맡기기 위한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시작되고 누군가의 용기가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머금은 나성미가 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다림질하던 손이 이젠 사람의 마음을 곧게 펴주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골목길.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아침, 성민은 언제나처럼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피아노 위엔 깨끗이 달인 레이스 커버가 덮여 있었고 옆에는 아이들이 접은 색종이 장식과 겨울 골목음악회 리허설이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둘러앉은 그 공간은 세탁소라기보단 어느 작은 음악 교실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연습하던 곡의 첫 마디를 조심스레 눌렀고 그 소리에 맞춰 다른 아이들도 함께 집중했습니다. 성민은 한 발 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피아노 악보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묵은 감정이 엷게 스며 있었습니다. 문득 익숙한 그림자가 세탁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중절모를 쓴 중년의 외국인 남성이 성미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정말 당신이 나성미 선생님 맞습니까? 그는 프랑스에서 성미와 함께 음악을 공부했던 옛 동료이자 현재 아시아 문화재단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성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성미, 나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연주자를 봤지만 당신처럼 자신의 음악을 삶으로 녹여낸 사람은 처음입니다. 우리 재단과 함께 무대에 서주시겠어요? 당신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무대입니다.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지만 이곳이 제 무대예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연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그보다 더 빛나는 순간은 제게 없답니다. 그는 성미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짓고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세계는 아직 당신 같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남자가 떠난 뒤 지유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예요? 프랑스 말 쓰던데 혹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민은 지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옛날에 나랑 피아노 같이 배우던 친구야. 지금은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음악을 전하고 있지. 그럼 할머니도 나중에 다시 무대에 서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성민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일 무대에 서는 기분이야. 너희들과 함께 피아노를 칠 때 그 순간이 나한테는 가장 큰 박수야.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리로 돌아오자 조용히 선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성미가 연주한 곡은 쇼팽의 고별 왈츠였습니다. 떠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는 음계. 그 선율은 세탁소 창밖을 지나 하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성민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세탁소 주인도 아닌 음악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진짜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무대는 더 이상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빨래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이 세탁소, 그곳이 바로 그녀의 영원한 콘서트홀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고 있던 꿈, 포기했던 길,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성미 여사의 조용한 연주를 통해 함께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숨어있는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오래된 피아노처럼 닦아보면 다시 빛나는 삶의 선율을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고 소중히 소통할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